작년 11월 달 경기도 고양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국제 대회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였어요. 그게 1회가 경기도 고양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의 작품이겠죠. 그런데 이번에 2회가 마닐라에서 있는 겁니다. 근데 25, 26, 27 10개국이 참석을 해요. 여기 물론 일본도 참석을 하거든요. 필리핀, 일본, 중국, 호주, 태국 등 10개국이 참여를 하는데 주로 나눌 의제는 뭐냐면은 일본 강제징용 관련 전문가 300명이 참여를 해서 강제 동원의 진상 규명 및 성노예 피해 치유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미 약속된 그런 국제 대회라는 거죠. 그런데 일본의 이런 분위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11월 달에 경기도 고양에서 1회가 개최됐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로 놀랍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연 누구의 작품일까요? 대단하죠? 근데 이번 2회에서 지금 나눌 의제가 바로 강제징용에 대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하는 극악무도한 행위는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는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연일 일본의 이재명 도지사가 아주 펀치를 날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도지사는 반도체 문제를 가지고 제일 먼저 아베가 얘기하자 말자 나서가지고 얘기했죠. 일본이 지금 경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미리 있잖아요. 그런 기술, 반도체 기술을 준비해두지 못한 것, 그것은 우리 그 나라와 대기업과 그리고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다 골고루 서로가 책임을 떠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줬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시작한다. 늦을 때가 또 가장 빠르다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이 뭐 원가를 절감을 하네,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확 잡아먹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 기술이 도태되어 가지고 지금 이런 아주 그 비극적인 상황이 온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제2회 아시아 태평양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회가 지금 바로 코앞에 있는 겁니다. 여기는 북한도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강요하는 건 그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 당시에 북한하고 대한민국은 둘로 쪼개진 상황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강제징용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픔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주 불쾌하고 있잖아요. 또 이것은 반드시 너무나 아픔이 크잖아요. 전쟁 상황에서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노약자든 끌고 가가지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또 어디 뭐 있잖아요, 탄광 있잖아요, 뭐 굴 같은데 이런 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그 사람들을 헐값에다가 이용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이제 얼마씩 준다 하면서 또 이제 통장을 다 만들어 놨다고 하잖아요. 그래 놓고는 통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돈을 못 주겠다는 겁니다. 아베가 저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파워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는진 모르겠으나 지금 굉장히 아주 상식적이지가 못하고 좀 약간 너무나 좀 사람이 그냥 멍청한 것처럼 보여요. 마구내 지르는 그런 이 스타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일본이 조금 걱정스러워요. 7년이나 그런
교육이 7년이면은 중학생이면은 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해서 6년 동안에 만들어지는 그런 심리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심리를 봤을 때 굉장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도 지금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에 교과서에 관련되는 문제, 또 그 다음에 대입에 막 치중해가지고 애들이 완전히 그냥 자기 어떤 창조적인 어떤 두뇌를 가지고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걸 완전히 말살해버리는 그런 정책이 지금도 사실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현실과 실제의 삶의 갭 때문에 막 조현병도 많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계속 더욱더 불행한 일들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굉장히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북한도 여기에 참석을 해가지고 한 목소리를 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10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들 이제 이번에 강제징용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 사람도 참여를 하지만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들이 무조건 아베가 옳다고 이렇게 막 밀어붙일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세계인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저는 1회를 경기도 고양에서 개최를 했는데 이 대회가 아주 멋있게 크게 뻗어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질 때면 더욱더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니까 빛을 발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주 미래를 바라보는 탁월한 어떤 식견이 이 대회 안에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일이 터지자마자, 그러니까 아베가 완전 도발을 시작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이 터진 후 일주일을 이제 고심을 하고 그 다음에 발언한 게 강경 발언이었죠. 일본에게 굴하지 말자.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강경 발언이었어요. 저는 대통령이 그런 강경 발언하는 건 처음 봤기 때문에 많이 놀랐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국민이 힘을 모아서 불매운동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지자체장들도 있고 총리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왜 저렇게 강대강으로 나가는 저런 역할을 했을까? 그렇다면 분명히 유화책을 쓸 사람이 따로 있을 텐데 총리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저는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상황이 차라리 총리가 있잖아요. 강하게 나가고 문재인 대통령은 부드럽게 나가는 것을 처음에는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도 살짝 양다리를 걸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문제도 양다리를 걸쳤고, 가는 데마다 양다리를 걸쳤기 때문에 이 일본 문제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일본 문제에 있어서는 양다리를 안 걸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역할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의아해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자료를 수집하게 됐어요. 제가 수집을 해보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했었던 이 스탠스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강경하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또 부드럽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펀치 날리면 그 다음에 조금 좀 순하게 나가고, 그 다음 빠지고 막 이런, 어쨌든 이건 전쟁 상황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런 역할이 이렇게 이제 각자 주어진 역할 안에서 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강경한 역할이었다.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했다는데 저는 좀 많이 놀랐어요.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옆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민주당에 아주 좀 괜찮은 정치인이 있어요. 정성호, 친 이재명. 정성호 의원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런 친일 감정을 이용을 하면은 사람들이 결집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베가 자기 선거를 앞두고 결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트트린 사건이기도 한데요. 그것을 또 민주당에서도 그대로 써먹는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훤히 우리가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총선에 이기려면은 진짜 해야 할 일은 경제적으로 이런 어떤 그 문제, 난국 이것을 책임지는 적극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라 이거예요. 예, 그랬을 때 사람들은 표를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었는데 정말 시기가 적절한 아주 멋진 직설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늘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거죠.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을 뻔히 뜨고 보고 있는데 보면 알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진짜 나를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완전히 야비하게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심리를 긁어 모아 가지고 자기들 표에 완전 써먹으려고 하는 건지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민주당 의원인 정성호 의원이 자기 소신 발언을 한 거죠. 저는 이분이 매사에 굉장히 이렇게 쿨하고 또 인터뷰 하나를 해도 내용이 이렇게 아주 알차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역시 친 이재명이라서 원래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유상종이라서 닮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중앙일보에서 실었더라고요. 중앙일보가 웬일인지. 근데 중앙일보가 뭘 하면은 괜히 깨름직한 거예요. 또 뒤에서 뭐 뒤통수 치려고 저러나 하는 그런 의심이 항상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쨌든 내용을 좋은 내용을 실어줘서 일단 기분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이런 그 자금 배분,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정책 이런 게 좋은 게 정말 너무나 많잖아요. 이번에 또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아주 화끈하게 이제 발표한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경기 북부가 그동안에 너무 많이 소외당하고 억울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당한 어떤 고충만큼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가 늘 소신을 밝혀왔듯이 확실하게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또 뉴스 자료가 있더라고요. 역시 말하면 지키는 이재명 도지사인 거죠. 그래서 일본 문제도 이런 거죠. 이재명 도지사는 이제 경제 보복하지 말고 아베한테 따끔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죄하고 배상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렇게 아시아 태평양 경제 번영을 위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또 이제 일본에 있는 또 이렇게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 주로 올 가능성이 높겠죠. 300명이나 모여든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 심각성을 엄청나게 크게 각 나라들마다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회 때는 제가 이렇게 몰랐어요. 아시아 태평양 대회가 경기도 고향에서 1회 때는 있었는지도 워낙에 뭐 이렇게 착한 내용이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중국, 러시아, 뭐 각 일본 전부 다들 막 자기가 막 힘세다고 막 무기 들고 설치니까 이럴 때 정말 너무나 절실한 평화에 대한 대회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는 양쪽을 가지고 이렇게 치고 빠지고 하는데 엄청나게 탁월한 거예요. 여기 300명이 이 강제징용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러면서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일본만 창피해지는 거죠. 그것을 아주 적재적소에 잘 디자인하는 이재명 도지사라고 생각해요. 바이.